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수는 그 시장이 시작되면 그 몸에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아침에 일단은 손실을 좀 많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했고 뭐 아침에 그 지금 보면은 큐렉소랑 C랩을 일단 차익을 챙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잘못한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급등주를 플레이드를 드렸는데 플레이드를 드리지 말고 오늘은 사실은 이 린드먼 아시아를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물론 뭐 플레이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유는 지금 보면 플레이드 같은 경우도 그 인공지능으로 앞에서 급등이 나왔고 차트를 보면은 오늘 거기서 일단은 급등이 나올 자리였는데 항상 종목이 그 주도주군이 무너져 버리면 스토룩스 같이 무너져 버리면 그쪽에 있는 애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애를 매매하는 게 좋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린드먼 아시아, 그다음에 뭐 유일 에너터크,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미코는 뭐 몇 년 전에 주력 종목이었죠.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도 이거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만 4번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들 봐봐. 전체 한번 봐보세요. 미코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니 이게 언제 갈 줄 알고 보유하겠냐고. 보시면은 2달 동안 한 번도 반등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어, 주식을 지금 시황에서 뭐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주식이 있고 이런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그러한 시황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저는 솔직히 그 만약에 오늘이 3월 1일 날이 아니면 뭐 오늘 매매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공지능 중심으로 보유하고 뭐 우리 방은 2월 달에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3월 달에는 뭐 조금 수익을 덜 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죠? 근데 일단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오늘 3월 1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첫날에 시장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매매가 다르고 첫날에 매매가 다른데 3월 첫날에 우리가 생각지 않게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지고 내일부터 뭐 급등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새로운 업종의 새로운 종목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에는 일단은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한 부분을 잽싸게 매수를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몇 개씩은 손절치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그날과 반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변곡점일 날 하는 매매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되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지금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매매일지를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매매일지를 보면 매매일지를 보면 이렇게 매매일지를 보겠습니다. 매매일지를 보면 자, 이 보면 똑같이 이날 한 일주일 전 얘기 같은데 황금 ST, DNF, 서울옥션 이글루를 4개를 이렇게 지금 끊어버렸어요. 보이시는 분만 다시 한번 0번. 그리고 나서 이때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봐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인 줄 알고 지금 보면은 샀는데 결국엔 뭐냐면 로보트와 인공지능을 다 잘라버렸어요. 브레인 컴퍼니, 티로보틱스, 이거 티로보틱스는 며칠 전에 한 6% 정도 이득이 났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챙기질 않았죠. 그리고 나서 에브리봇을 잘랐죠. 그리고 플레이 ED까지는 그냥 잘라버렸어요, 다. 예. 잘라서 그냥 다 잘라버 매일같이 뭐 이거 2% 3% 수익은 솔직히 우리 방의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은 지에넌 에너지를 산 거예요. 그래서 6.6%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얘네들 자를 수 있었던 부분은 전 회원이 매집했던 C랩이 오늘 급등 많이 나왔잖아요. 25%. 25% 먹었는데 2, 3% 자르는 거 솔직히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뭘 사야 되느냐? 뭘 사야 되느냐? 뉴스를 보세요. 어떤 뉴스를 봐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올려드린 뉴스를 보면 봐보세요. 요거 보이시는 분만 하면 2번.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는 뭐냐면 어저께 밤에 강의 드렸죠. 12개월 연속적으로 무역 수지를 적절했어.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인공지능이나 챗 GPT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산업이.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이 일단 어떻게든 40% 이상 감소가 됐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뉴로메카, 솔트룩스 등 이 알체라도 마찬가지고 뭐 브레인컴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공지능은 오늘 장중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반대적으로 그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율이 일단 1등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일단은 굉장히 좀 강세 분위기고 강세 분위기가 그 나오는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알겠죠. 어떻게 왜 강세 분위기일까요? 그죠? 첫 번째는 이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 시장이 2030년도까지 192조 원이다. 그죠? 특히나가 리튬 이온 배터리 성장이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성일라이트, 세비캠, 테이벡스, 영화테크, 나노신소재 이런 것들인데 이런 애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GM 회장이 이름이 그 메리바라인데 메리바란가 이분이 GM 회장인데 이분이 캐나다 리튬 광산 회사인 그 리튬 아메리카스에 8천억을 투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연간 10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리튬 전지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리튬을 확보를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 딱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에논 에너지를 그래서 아까 추천을 한 거예요. 들리신 분 한번 1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에논 에너지 샀는데 막 날라갔잖아. 그러면 지에논 에너지 뭐 내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상관없이 일단은 우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저 로봇의 이 인공지능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거니까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방에서는 이 동화 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봐봐, 그죠? 동화 기업 오늘 조정 나올 때 더 사라고 했죠. 그런데 어때요? 진짜 오후장세에서 이게 빨간색이 나. 이 동화 기업이랑 비슷한 원리는 뭐예요? 미코죠, 미코.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동화 기업을 팔아서 미코를 사든가 아니면은 그냥 동화기업 미코 안 하든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코스모학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영화테크나 이런 것들을 오늘 매매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바닥에서 지금 동화기업을 모으니까 오히려 더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일단 오후장 들어와서 동화기업이 지금 보시면 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 3번 눌러보고요.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티로보틱스랑 에브리봇을 던졌잖아요. 우리가 던졌죠. 던졌는데 중요한 거는 던져버린 이유가 왜 던졌냐면 노브스타를 일단 다시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에브리봇이나 티로보틱스가 내일 상가면 노브스타는 상한가 2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에 대한 로봇 주도주는 노보스타랑 노보티즈예요. 노보티즈는 방에서 뭐 40% 50% 먹고 인증하신 분도 있던데 뭐 아무튼 노보스타 노보티즈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장이죠. 종목이죠. 이유는 뭐예요? 뭐 얘가 좋은 회사고 나쁜 회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노보트가 좋다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장이 LG전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조금은 어려운 이 보릿고개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LG전자가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 상황에서 LG전자가 이 로브스타를 인수해서 일대주주로 계열사를 편입을 해놨는데 이 회사 일단은 좀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죠. 여러분들 뭐 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로브스타를 그 매수를 하는 대신에 뭐 티로보틱스, 에브리봇 이런 거 나빠서 오늘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장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다른 주식을 좀 사보자는 개념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노보트가 뭐 상한가 여러 개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건 버리고 일단 로브스타를 매매 가지고 가서 얘가 급등이 나와서 팔면은 그 다음에 뭐 다시 또 들어가셔도 뭐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정답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그 KPF도 종가 분할 매수 뭐 조금 사봐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차트는 일단 야금야기잖아요. 그쵸? 야금야. 그리고 나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여기도 보면 이 종목은 이 KPF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쭉 보면은 한국볼트죠, 한국볼트. 그래서 자동차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사명을 KPF로 바꿨다. 즉 여기는 이 플랜트 산업, 그 다음에 뭐 지금 건설 장비, 그 다음에 자동차 이 단조 부품, 등등의 이런 것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조금 어울리는 주식이기도 하고 며칠 전에 KPF가 상한가가 한번 나왔죠. 어떻게 됐든 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일단은 살짝 뭐 좀 해지용으로 조금 사봐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안 했던 동아기업이나 KPF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좀 매수를 해놓고 상황을 지켜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뭐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같이 시장이 뭐 반등이 나오지만 조금은 불안한 반등이죠. 불안한 반등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업종 지수가 여러분들 보시면 20선을 이탈을 한지 지금 보면은 며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인데 중요한 거는 20선에 지금 안착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근데 저는요, 시장 자체가 20선을 회복을 완전히 해서 위로 안착하기 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험적으로 보면 무리하지 않는 투자가 좋아요. 무리하지 않는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이 올라간 주식은 일단은 무조건 챙기고 조금은 그 조심해야 되고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우수하거나 아니면 낙폭과대 있잖아요.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추천을 해서 뭐 크게 빠질 것 같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은 한두 개 정도는 보유를 하거나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애 중에 하나가 이런 동아기업 같은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목주 또 상을 난다. S&P 비테크는 제가 잠시 그냥 그 상 먹은 주시니까 다시 조금 사놓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뭐 이런 애들은 매매해서 주도주군 이런 정도의 주도주군을 사서 망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들 가지고 지켜보시면 뭐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 시장이 상당 부분은 부침 현상이 좀 세다고 얘기될까요? 아니면 좀 괴로운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뭐 마이너스를 계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분하게 일단 대응하시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다소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나가시는 것이 아무튼 여러분들 유리합니다. 뭐 1년 내내 365일 내내 매일 상 먹고 뭐 그런 분이 좋지만 뭐 사실 인공지능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먹었던 섹터들이 눌림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동안과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때는 거기에 상응하게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종목군만 바뀔 뿐이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분위기는 누가 봐도 좀 아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으로 보면 꼭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이 뭐 이상하잖아요. 지금 봐보시면 왜냐면 그동안 로버트 이런 것들 막 날아갔는데 오늘은 시장이 이상해. 그러면서 양봉 나와. 이런 경우는
다음 날까지 조금은 조심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러다가 다음 날 빠져버리면 손실이 여기서 일단은 극명하게 엄청나게 많이 멘붕 올 정도로 손실 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조심하게 해서 제가 뭐 미코도 한번 더 했으면 또 기분 좋았을 거고 아침에 린드먼 뭐 아시아 좀 늦더라도 매수했으면 3, 4%라도 좀 먹고 뭐 매도가 될 텐데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금 지켜보고 상황을 좀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에이스가 뭐 오늘 20% 빠진다 그러면 저도 좀 힘들 것 같아. 여기서는. 그런데 소토룩스 오늘 빠져봐야 7%고 그다음에 뭐 지금 보니까는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을 바로미터로 놓고 보더라도 크게 우려감 있게 지켜볼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 비중을 뭐 엄청나게 올린다라든가 뭐 기타 쪽으로 대응한다라든가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적당하게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제가 손절에 대한 부분을 뭐 안 할 때 일주일 내내 손절을 안 하는데 요즘에 좀 방식을 바꿔가지고 뭐 들고 제 종목이야 들고 있으면 다 수익이 나게야 나겠죠. 나게야 나지만 일단은 시장이 오늘처럼 뭐 약간 변화가 있으면 그냥 뭐 손실이 나든 안 나든 그냥 뭐 몇몇 개는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매수 시점을 잡는 게 일단은 제가 요즘에 뭐 하는 방법인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불황형 상승장세라는 게 이게 우기면 안 되는 게 뭐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 나쁜 주식이라고 1년 내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우량주라고 1년 내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로봇주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365일 내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 뭐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투자자로서 그래도 그나마 좀 대응을 했다라는 거 또 우리가 여러분들 전체 우리가 함께 아주 집중해서 조금 정리하고 정리하고 뭐 매수해서 수익을 또 창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금 봐봐야 인포뱅크 3.6%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뭐 심각하게 크게 빠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거래가 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일부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계좌를 조금은 조심스럽게 계속 좀 긴장감 있게 대하면 뭐 그만큼 상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뭐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니까요.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인증들 아침부터 쭉 좀 나오다가 몇 개 이제 바뀌면서 제가 얘기했죠 아까 GNC 에너지나 미코 같은 거는 이제 손절 소위 얘기해서 손실 난 거 메꾸는 주식이다. 그래서 제가 지앤원 에너지를 했고 그리고 오장 놀아서 동아기업 사라 저거 좀 집중해서 좀 직장인들 사라고 했는데 다른 2차 전지나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은 전부 다 반등이 나오는데 동아기업만 마이너스 나면 이것도 솔직히 추천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양쪽 다 조금은 뭐 힘 빠지죠 솔직히 그죠. 근데 어떻게 또 오후장세도 진짜로 빨간색이 나서 또 바뀌니까 굉장히 그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작든 많든지 간에 시황이 그래요. 그래서 시황이라는 게 좀 보람을 느끼는 거는 막 공부하고 막 생각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종목이 마이너스 보여요. 막 힘들었는데 정말 수익을 내서 인증도 하고 뭐 플러스로 전환되더니 막 급등이 나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마치면 여러분들도 그 실력도 많이 늘었다는 느낌도 드실 거고 주식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식 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뭐 그런 걸 내가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희열을 느끼셔야 주식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뭐 아무튼 지금 시간에 제일 유리한 거는 뭐 미코, 코스모화학
뭐 테이펙스 등 뭐 전기차 2차전지 그런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뭐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미래컴퍼니, 큐렉소, C랩 등 뭐 VCT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하게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도 뭐 전혀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오늘은 차익 매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조정에 대한 분위기들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희한한 거는 그 5% 7% 빠지는 애들도 몇 개는 보이는데 그런 애들조차도 거래량이 많이 늘진 않네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아까 어떤 분 PNK 피부를 오늘 챙기신 분이 있던데 방에서 마찬가지예요. 일단 좋은 기업이라면 조금 보유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방에서는요 뭐 매도 사인을 한두 번에 나갔으면 일단 지우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한 걸 여러 번 매도하라 그러고 뭐 또 팔라 그러고 뭐 헷갈리게 그러지 않으니까요. 한두 번 정도 매도 사인 나간 거는 이렇게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같은 섹터를 매매하면 결정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변화가 생긴 이후에는 계좌가 급격하게 일단 수익이 좀 안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팔 수 있는 거 팔아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지 않은 뭐 그렇죠? 아예 다른 차원의 그런 섹터들을 매매하는 게 좋겠고요. 오늘 에이테크 솔루션을 제가 그 마지막 추천으로 문자를 보내드린 배경은 지금 현재 보면 전기차 2차 전지 애들이 올라오는 것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수적 부분이 안 좋고 2차 전지 시황이 좋아져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이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테마가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게 다시금 삼성은 인수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은 좀 뭐 나오겠죠, 여러분들. 계속 뉴스로 나올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도 있다라는 점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은 조금 자를 거 잘라가지고 손질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오늘 또 이렇게 하나가 나왔네. 이렇게 쭉. 그래서 쭉 사서 그냥 쭉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무튼 오늘 이쁘게 봐주시고요. 뭐 지에넌 에너지 뭐 5% 먹고 이렇게 팔게끔 해드렸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미래나노텍, C랩 오늘 아침에 C랩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지난번에 라운픽을 좀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오늘 파신 분도 있네. 큐렉소.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튼 오늘 챙길 수 있는 것들 뭐 발빠르게 좀 챙겨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쉬운 점은요. 우리가 지에넌 에너지뿐만 아니고 그냥 아침에 용기 내서 그 미코를 좀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한 9,200원권에 샀어도 돈 벌었고 그렇죠. 그다음 린드먼 아시아 9,600원 거기에 추격해서 들어가도 먹었네 먹기는. 그래서 그때그때 강한 주식들에 대한 어떤 아이템들 뉴스가 딱 나와주면 그런 쪽은 뭐 하나 정도 이상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에는 에너지가 20% 이상 올라가면서 보면은 오늘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종가 매수를 나열했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얘도 종가 뭐죠 그쵸? 그 다음에 로보스타도 종가 사실 뭐 에이티크도 종가라고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이렇게 그냥 해서 종가라고 몇 개를 그냥 해놨는데 그죠? 그만큼 오늘은 시장에 좀 자신이 없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리튬 전지 관련주 지에논 에너지, 유일 에너테크 등 이런 거 하나는 좀 다시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뭐 일단 먹은 거에 만족하고 그냥 정면승부로 아무튼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이제는 잘 보유해서 좀 상황을 좀 지켜나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그 오후장 들어오면서 조금 시장이 찾는다는 것보다는 종목군들이 좀 미치지 않게 안정 찾아가고 있네요. 그게 좀 마음에 드네요. 또 이러고 내일 다시 노보주들만 급등 나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그 뭐라 그럴까 좀 황당해 할 수도 있어.